명품 연기력으로 무장한 배우들이 선사하는 핵꿀잼 스릴러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한 오전 70대 떡집 할머니가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는데요. 손에는 낡은 통장 한 장, 오늘은 큰 돈을 인출하러 온 날이었죠.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고 창구 직원은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직원의 손이 멈추는데요.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재빨리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지금 당장 거래를 중단하세요. 할머니에게 몰래 건네진 쪽지였습니다. 당황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는 순간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뒤를 가리켰고요. 대기석 뒤편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 둘이 할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평범한 은행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할머니를 검은 정장의 남녀도 따라 일어서려는 찰나였죠. 그때 창구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객님, 서류 빠뜨리셨어요. 잠깐의 혼란 속에서 직원은 눈빛과 고갯짓으로 반대편 비상구 방향을 가리켰고요. 할머니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힘껏 밀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뒤에서 저기요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지하 주차장을 지나 마침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요. 거리에 서 있던 택시를 발견한 할머니는 재빨리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숨을 헐떡이며 외치는 할머니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죠. 택시가 출발하고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는데 검은 정장의 남녀가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택시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죠.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택시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몸을 숨긴 할머니 하지만 위험은 이미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1년의 명절 때나 얼굴 비추던 며느리가 갑자기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청소 다 해드릴게요. 요즘 잘 드시는지 모르겠어서 반찬 만들어 왔어요. 이보약 꼭 드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며느리의 웃음은 달콤했고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고마웠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심이 깊네. 하지만 대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세요? 잃어버리시면 큰일인데. 만약에 병원 가시게 되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건강, 통장, 도장. 며느리는 마치 녹음된 것처럼 같은 단어들을 반복했고요.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환한 미소 앞에서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30년 지기 동네 친구 순자가 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며느리와 마주쳤죠. 어머, 며느리분 오셨네요. 잘 지내시죠? 며느리는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넸지만 순자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순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자네 며느리 뭔가 이상해. 웃을 때 눈이 안 웃더라고. 그리고 뒷모습 보니까 급하게 전화하면서 나가던데 목소리 톤이 완전 달라. 순자의 말에 할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요즘 잘해주는데.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말 꼭 들어. 은행 관련된 거,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절대 함부로 하지 마. 요즘 자식들한테 당하는 노인네들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순자의 경고는 진지했고 할머니의 가슴속에 작은 불안이 씨앗처럼 뿌려지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좋은 한약 지어왔어요. 이거 드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나실 거예요. 검은색 한약 봉지를 건네는 며느리의 손, 할머니는 순자의 말이 떠올랐지만 결국 받아들고 말았죠. 고맙다, 며느리야. 한약을 먹기 시작한 그날부터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러움이 찾아왔죠.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방금 전까지 하던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는 깜빡거림도 잦아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며느리 말대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불안은 확신이 되어갔고 할머니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한편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강압적이었죠. 그리고 은행도 같이 들러야 해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날 꼭 통장이랑 도장 챙기세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며느리는 할머니의 대답도 듣기 전에 날짜와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택시 안에서 숨을 고르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죠. 한 통, 두 통, 세 통.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문자가 쏟아졌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지금 너무 위험해요. 빨리 병원 가셔야 해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문자 하나하나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걸요. 빨리 나와라. 어디 숨었냐는 뜻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시장 골목 깊숙한 곳, 30년 지기 친구 순자의 반찬 가게로 들어선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자야, 나 좀 숨겨줘. 큰일 날 뻔했어.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안쪽 창고로 데려갔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하지만 안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파출소 경찰이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혹시 70대 할머니 한 분 보셨어요? 키 작고 회색 옷 입으신 분인데 경찰의 손에는 할머니 사진이 들려 있었죠. 어떤 분인데요? 순자가 물었고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한 노인분이 은행에서 난동 부리시고 실종되셨대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창고 안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는 입을 막았어요. 난동이라니요? 자신은 단지 도망쳤을 뿐인데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에는 걱정 가득한 미소, 손에는 할머니 사진이 가득 든 전단지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혹시 우리 시어머니 보셨어요? 요즘 기억을 자꾸 잃으시거든요. 아까도 은행에서 이상한 행동하시더니
갑자기 사라지셔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어머, 큰일이네요. 치매가 그렇게 심하세요? 아이고, 빨리 찾아야 하는데.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저도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고 없는 사람 본다고 하시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은행 직원한테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소리 지르셨대요.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상인들의 눈빛이 동정으로 변했고 할머니는 순식간에 정신 이상 노인이 되어버렸죠. 창구 안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정말로 누군가 날 쫓아왔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자신의 말은 그저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될 뿐이었죠.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지금 큰일 났어. 며느리가 나를.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던 순간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요? 아들의 말투는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며느리가 이상한 약을 먹이고. 엄마. 아들이 말을 끊었죠. 엄마, 병원 가보셔야 해요. 요즘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하다고.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치매는 본인은 모르는 병이에요. 제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며느리 말 좀 들으시고.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던 거죠. 평생을 키워낸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믿고 친어머니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겁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할머니는 자신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시장 밖에서는 며느리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꼭 찾아야 해요.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완벽한 걱정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경찰이 고개를 돌린 순간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순자가게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죠. 할머니, 저예요. 은행 직원이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어제 할머니를 구해준 그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은 주변을 살피며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찾기 힘들었어요. 시장을 다 뒤졌네요. 숨을 헐떡이는 직원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은행은요? 일 안 하세요? 직원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해고됐어요. 어제. 할머니 거래 막으려다가요. 할머니는 눈이 커졌죠. 뭐라고요? 나 때문에? 괜찮아요. 전 이미 각오하고 했던 거니까요. 직원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비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가 처음이 아니에요. 직원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3년간 똑같은 패턴을 5번이나 봤거든요. 고령 여성분들, 며느리나 젊은 가족과 함께 와서 이상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케이스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 거기엔 낯선 할머니들의 사진과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고액보험 가입하고 통장 정리하고 부동산 명의 이전하고. 직원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짚어 내려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직원의 손이 한 장의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어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숨을 삼켰죠. 직원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이었어요. 새 며느리가 생기고 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죠. 깜빡거리고 비틀거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직원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대요. 병원에서는 치매로 인한 착오라고 했죠. 그런데 말이죠. 직원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고액 생명보험, 수익자는 전부 며느리. 그리고 사망 한 달 전에 부동산까지 며느리 앞으로 명예 이전되어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그 며느리가 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어요. 완벽한 범죄였죠. 직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계속 추적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게 이 패턴이에요. 직원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자료들을 펼쳤죠. 고령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의 결혼, 1년 내 급격한 건강 악화, 치매 진단 유도, 수면제, 과다 복용 사망, 막대한 보험금과 재산이 며느리에게 이전. 그리고 여기 직원은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매번 같은 보험 설계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도 그 피해자 명단에 오를 뻔했던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이 최근 문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에요. 3억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전부 며느리로 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나는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의식 없는 상태거나 착란 상태에서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 한약을 먹고 난 뒤에요.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해요. 직원은 법률 문서를 펼쳤습니다. 판단 능력 상실 선고 관련 서류예요. 정신과 진단서, 치매 감정서,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 전부 며느리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나는 이미 네, 며느리는 할머니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머니의 모든 재산과 결정권이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은 약물 분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준 한약, 제가 몰래 샘플을 확보해서 지인한테 분석 맡겼어요. 여기 수면제 성분과 기억력 저하를 유도하는 약물이 검출됐어요. 순자는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당연하죠. 할머니는 처음부터 정상이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려 했던 거예요. 제가 아는 형사님 한 분 계세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꺼낸 명함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이팀 이성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년 전부터 노인 대상 보험 사기를 추적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 어머니 사건도 함께 조사해 주셨죠. 30분 후 순자 가게 뒷방에 40대 중반의 형사가 들어섰습니다. 이성호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 용기 있으시네요. 제대로 도망치셨어요. 형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을 2년째 쫓고 있는데요. 파일 속에는 할머니의 며느리와 똑같은 수법의 사건들이 가득했어요. 문제는 증거가 항상 부족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형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세요.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정신도 멀쩡하세요. 이번이 조직 전체를 잡을 마지막 기회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제가 뭘 하면 되나요? 형사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초소형 녹음기예요. 옷깃에 달면 돼요. 손톱만 한 검은 단추 같은 기계였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하거나 만날 때 이걸 켜두세요. 며느리가 직접 범죄를 인정하는 발언만 나오면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보호합니다. 할머니 주변에 항상 형사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결심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와 은행 직원, 그리고 할머니는 중요한 작전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인데 거기서 자주 누군가를 만나더라고요. 직원이 준비해온 사진을 보여줬죠. 오늘 오후 3시에도 예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카페 직원한테 확인했거든요. 형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미행 시작합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카페로 향했고요. 호텔 라운지 한쪽 구석, 며느리가 정장 입은 40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형사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형사의 특수 녹음 장비가 대화를 포착했죠. 이번 건으로 얼마나 나와요? 정장 남자가 물었고 며느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생명보험 3억, 부동산 5억, 예금 2억. 총 10억 정도 될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자신의 평생이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수수료는 30%로 하기로 했죠? 남자가 확인했고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3억은 오빠 몫이에요.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번 것만 끝나면 70대 노인 대상 작업은 그만두자고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죠. 나이 든 사람들 상대하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장 남자가 웃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2년 전 박신의 할머니 건으로 8억, 작년 김신의 할머니 건으로 6억. 이번까지 하면 우리 완전 대박이야. 며느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맞아, 총 24억이네. 해외 나가서 새 인생 시작하기 충분하지. 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전 범죄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죠. 박씨 할머니 때는 수면제 양 조절이 좀 어려웠는데 김씨 할머니 때는 완벽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만 하면 돼. 언제 실행할 거야? 남자가 물었고 며느리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요. 할머니 지금 숨어 있는데 곧 찾을 거예요. 시장 쪽 수소문하고 있어요. 찾으면 병원 데려가서 정신과 진단받게 하고 바로 성년후견인 지정받아요. 그러고 나면 끝이죠. 며느리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건으로 우리 완전히 손 떼요. 싱가포르 가서 조용히 살아요.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겼죠. 형사는 촬영을 멈추고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이제 충분해요. 저 인간들 다 잡을 수 있어요. 형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니, 보셨죠? 우리가 해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증인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 집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성우 형사와 경찰팀 5명이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음성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죠. 거실 시계 안, 주방 선반 뒤, 화장실 거울 옆, 사각지대 없이 전부 커버합니다. 형사는 할머니에게 작은 이어폰을 건넸어요. 이것 끼세요. 제가 옆집에서 실시간으로 상황 보면서 지시할 거예요. 위험하면 바로 들어갈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으세요? 형사가 물었고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해야죠.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옆집에서는 형사팀이 모니터 세대를 띄워놓고 할머니 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할머니,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형사의 지시가 떨어졌죠.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야. 나야. 전화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걱정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가면 뒤를 알고 있었죠.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할머니는 형사가 알려준 대로 말했어요. 집에 있어. 며느리 말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이상한 것 같더라. 같이 살 궁리 좀 하자. 내일 말고 오늘 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제 말 들어주시려고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빨리 와.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해졌죠. 알았어요, 어머니. 30분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형사가 이어폰으로 속삭였어요. 완벽해요, 할머니. 이제 준비하세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든 놀라지 마시고 제 지시만 따라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들어섰죠.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에는 큰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동안 못 드신 보약 챙겨왔어요. 오늘 바로 끓여드릴게요.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서 냄비에 한약재를 넣고 물을 부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 나실 거예요. 옆집 모니터에는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이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죠. 한약이 끓는 동안 며느리는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건강검진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통장이랑 도장도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할머니는 연기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제가 한약 따라 놓을게요. 며느리가 말했고 형사가 이어폰으로 속삭였어요. 지금이에요. 화장실 가세요. 그리고 문은 살짝만 닫으세요. 할머니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죠. 투명한 유리병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약 컵 2개 중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약병 뚜껑을 열어 가루를 조금씩 털어넣기 시작했죠. 1스푼, 2스푼, 3스푼. 며느리는 숟가락으로 한약을 저으며 가루가 완전히 녹도록 섞었습니다. 옆집 모니터 앞에서 형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완벽한 증거다. 저 약병 성분 분석하면 끝이야. 한 형사가 속삭였고 이성호 형사는 무전기를 들었죠. 전 경찰관 대기, 할머니 신호 떨어지면 바로 돌입한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머니.
따끈할 때 마셔야 효과 좋아요. 며느리가 독이 든 컵을 할머니 앞으로 밀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집어들었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컵이 천천히 할머니 입술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기대로 반짝였죠. 할머니의 입술이 컵에 닿는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이성우 형사와 경찰 5명이 우르르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얼어붙었죠. 뭐예요? 이게 무슨...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가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컵 압수합니다. 그리고 이 약병도. 형사는 며느리 핸드백에서 약병을 꺼냈어요. 뭔지 아시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위장한 살인. 당신 이번이 3번째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 남자가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남자는 경찰들을 보고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죠. 당신도 체포합니다. 공범이시죠? 2명의 형사가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며느리가 발버둥 쳤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라, 너 혼자만 2번 죽인 게 아니잖니? 3명이야. 나까지 하면 4명이고.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죠. 명품 배우들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는 충격적인 반전. 정의가 흔들리는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며느리 체포 3일 후 이성우 형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보스가 풀려났어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죠. 무슨 소리예요? 분명 같이 잡혔잖아요. 변호인단 10명이 붙어서 석방시켰어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조직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남자, 50대 초반의 금융 컨설턴트 출신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이력과 인맥으로 무장한 인물이었죠. 20년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변호사들의 논리는 치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석방되자마자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고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의 표정은 당당했죠.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시니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식 금융 컨설팅 회사입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게 저희 일이죠. 그런데 한침의 노인분의 착각과 과장된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해당 노인분은 실제로 기억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습니다. 며느리분도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다가 이런 일을 당하신 거죠. 할머니는 TV 뉴스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 인간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은행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죠. 포털 뉴스 댓글란이 난리였습니다. 요즘 노인들 망상이 심각함. 며느리가 불쌍하네. 또 노인이 가족 괴롭히는 거 아니야? 치매 걸리면 저렇게 되나 봐. 댓글 수백 개가 할머니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있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거였죠. 한편 주요 언론들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금융 서비스 업계, 과도한 규제 논란, 노인 인권과 가족 갈등의 경계선은 기사 제목들이 교묘하게 강민석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이게 권력이에요. 돈과 인맥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이성우 형사는 분노했지만 무력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더 필요하대요.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정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민석 올림. 할머니는 손이 떨렸죠. 저 인간이 왜 나를 찾아와?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협박하러 오는 겁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강민석이 미소를 띤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여긴 왜 왔어요? 할머니가 물었고 강민석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조용히 대화 좀 하려고요. 소파에 앉은 그는 다리를 꼬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강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키우시면 할머니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아드님 직장 생각도 하셔야죠. 손주들 학교 생활도 있고요.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조언이죠. 강민석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사시면 저희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들분, 며느리분 전 남편, 친구 순자 씨, 은행 직원 민수 씨. 이분들 다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강민석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한테도 방법이 있거든요. 할머니 정신 상태 재감정 신청도 할 수 있고 아드님 회사에 이상한 소문 퍼뜨릴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분노로 떨렸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경찰이랑 언론 접촉 안 하시면 저희도 조용히 물러날게요. 만약 안 그러시면. 강민석은 현관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힘들어질 겁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거든요. 문이 닫혔고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숨어있던 형사가 나왔어요. 다 녹음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거예요. 저 인간 정말 교묘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해요? 한편 강민석은 차에 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 하나 조용히 만드는 건 시간 문제야. 여론도 우리 편이고 변호사들도 준비됐어. 곧 다 끝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명품 배우들의 열연이 빛나는 통쾌한 피날레. 70대 할머니가 세상을 바꾸는 마지막 반격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날 밤 순자 가게 뒷방에 할머니, 은행 직원, 이성우 형사가 다시 모였어요. 제도만 믿고는 안 돼요. 법정에서 이기려면 1년은 걸려요. 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이에 저 인간들이 또 누굴 해칠지 몰라요. 그럼 어떡해요? 할머니가 물었고 은행 직원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요. 형사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제 친구가 준 특수 장비예요. 상자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검은 테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보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녹화돼요. 형사가 안경을 할머니에게 건넸죠. 그리고 이건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할 거예요. 인터넷 방송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직원이 설명했어요. 네, 할머니가 안경을 쓰면 할머니가 보는 화면이 그대로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돼요. 수만 명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계획은 대담했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강민석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 빌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는 형사와 직원이 밴 안에서 노트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죠. 방송 시작합니다. 현재 시청자 50명. 할머니가 20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강민석은 여유로운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죠. 아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왜 하필 나를 골랐어요? 할머니가 물었고 강민석은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으니까요. 떡집만 해도 5억이고 예금에 부동산까지 합치면 10억이 넘잖아요. 카메라가 그의 표정을 선명하게 포착했죠. 이전 노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다들 죽었나요? 할머니가 집요하게 물었고 강민석은 비웃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안 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잖아요. 박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밴 안에서 형사가 외쳤습니다. 시청자 5,000명 돌파. 댓글 폭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 대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실화냐? 지금 당장 신고해야 돼. 경찰은 뭐하나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죠. 할머니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강민석은 자랑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어요. 쉽죠? 수면제를 한약에 섞어서 몇 달 먹이면 진짜 치매처럼 보여요. 그러고 나서 과다 복용으로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경찰이나 의사는 몰랐어요? 당연히 다 매수했죠. 공무원 몇 명, 정신과 의사 1명, 장례식장 직원까지. 돈만 주면 다들 입 다물어요. 강민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백이었고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석의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인터넷에 우리 대화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요. 강민석은 할머니의 안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뭐, 이 안경에? 시청자 3만 명 돌파. 밴 안에서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가 100건이 넘었어요. 형사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죠. 전 경찰관 출동. 지금 당장 건물 포위하라. 강민석은 안경을 빼앗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재빨리 피했어요. 늦었어요. 이미 수만 명이 다 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짓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건물 아래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시청자 10만 명 돌파. 이건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거였죠. 강민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무실 밖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교사, 사기,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로. 이성우 형사가 수갑을 채웠어요. 당신 입으로 다 자백했어요. 그것도 10만 명 앞에서요. 강민석의 무릎이 꺾였고 조직원들도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어요. 70대 할머니가 밝혀낸 연쇄살인 조직, 실시간 자백방송으로 검거된 노인 사기단,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죠. 할머니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사과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강민석은 무기징역, 며느리는 징역 15년,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죠. 방청석에 앉은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행 직원 어머니의 원한도 풀린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다시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로 맞이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떡집 앞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믿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죠.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니.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떡집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진실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자를 노린 범죄에 맞서 끝까지 싸운 한 노인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실화 같은 이야기,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